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워졌죠. 교재 44페이지부터 오늘 진행합니다. 자, 우리 입문과정에서 3주차 수업이고 지금 이제 중개계약이라는 파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시면 중개업을 하게 되면서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단원에 출발을 했고, 자, 입문 과정에서는 그래도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제목이 중개계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중개계약을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의 단원에 들어왔는데 중개계약을 강조하고 싶어서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단어는 중개계약이지만 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해 보자고 거래계약도 제시를 합니다. 자, 아직 공부를 안 했는 입장에서 중개계약은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시죠? 거래계약하고 반드시 차이가 있겠죠. 글자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팔 사람이니까 매도인 그러죠. 사는 사람 어리일 것이 있을 거고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시험 치는 그날까지 그림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매수자하고 개공사가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그러겠죠. 의뢰인하고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부르니까 그럼 의뢰인은 매도인도 의뢰인이잖아, 그죠? 우리 아파트를 좀 잘 팔아주세요 할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그림을 보고 대답을 하시는데 굳이 적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출발하고, 그러면 거래계약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거래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합니다. 굳이 적으라면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거래계약입니다. 이 사람이 5억에 팔겠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겠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거래계약인데 지금 명백하게 다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부하신 분 혹은 시험에 합격하셔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조차도 오늘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 계약이 무엇인지 구분을 안 합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구분을 안 해도 관계없죠.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시험 치는 학생들은 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용이 전부 엉망이 됩니다. 가장 가벼운 기초면서도 가장 잘 틀립니다. 또 정리를 안 해놓습니다. 그냥 계약이란다 이러고 막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1년을 공부하고도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구분을 안 하더라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이 중개계약을 할 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 할 때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전부 말로만 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사면서 내하고 계약서 씁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거의 구두로 말로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팔겠다 사겠다라는 거래계약은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건 당연히 아시죠? 자, 그래서 중개계약은 구두로 일어나고 거래계약은 문서로 말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중개계약이 말로만 하니까 우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또는 5억짜리를 팔아주세요 말로만 일어나니까 나중에 의뢰인과 개공사가 분쟁이 자꾸 생겨요. 얼마에 사주기로 했는데 수수료는 비싸다 싸다 자꾸 이렇게 말로만 했으니까 분쟁이 생기는데, 그러면 중개계약서를 좀 적으면 내용이 더 정확해지겠죠.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사주면 수수료는 얼마나 합시다 딱 적어놓고 출발을 하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겠지만 중개계약서가 있고 거래계약서가 있는데 이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작성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보관할 필요도 당연히 없겠지. 근데 거래 계약서는 중요하다는 느낌은 오셨습니까? 작성을 하고 반드시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개념이 다르니까 양식은 있더라도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는 보관하지 않는데 이거는 보관해야 되고, 다르죠 내용이. 구분을 안 하니까 언제는 보관하라 그랬다가 지금은 보관 안 해도 된다가 맞단단단다 하고 막 혼자서 막 헤매고 있습니다. 왜 헤맨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저하고 만나서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하나는 그림으로 기억을 딱 합니다. 자, 다시 그림 보고 대답합니다.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의뢰인과 계공사 사이에 일어납니다. 거래계약은 무엇입니까?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그럼 우리말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어지겠지만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우리 아파트를 5억에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5억이라는 이 가격은 거래 예정 가격일까요? 거래 가격일까요? 감 잡아보십시오. 우리 아파트를 5억에 좀 팔아주세요 할 때 5억은 거래 가격이다, 예정 가격이다. 아직까지 예정 가격이지 5억에 팔아줄 수도 있고 5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4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 5억에 사고 팔겠다라는 가격은 확정 가격이다, 예정 가격이다. 확정된 가격이지. 그러면 거래 계약, 거래 가격은 거래 계약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이 안 된다고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우리 한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그럽니다. 5억짜리를 사달라고 할 때 그 5억은 거래 가격입니까? 거래 예정 가격입니까? 당연하지, 예정 가격이지, 그죠? 그러면 5억에 사줄 수도 있고 4억 9천이 될 수도 있고 5억 5백이 될 수도 있겠지. 계약이 체결이 되면 들어가는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에요, 그죠? 자, 이 정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을 붙여서 가야 될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구분이 돼야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 주변에 1년 동안 공부하신 분 계실 거예요. 친구분이 또 합격해서 현장에 업무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0%는 그놈이다 이럽니다. 50%는. 그러니까 구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놈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현장에서는 관계없다니까요. 계약만 잘하면 되는데 중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다는 아니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합격했거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놈이다 할 때는 50% 정도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오늘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놈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남학생이었다면 여학생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학생은 그게 그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걸 지금 심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중개계약하고 들어갔는데 1번에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법조문이 있고 내려가서 법조문을 해석해 줍니다. 밑에 1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이라는 말 찾았나요? 동그라미 1번. 자, 중개의뢰인은 누구는요? 중개의뢰인은 이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이잖아, 그죠? 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계공사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계약서를 적으면 좋겠으니까 계약서를 적읍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다.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다고요? 의뢰인이 계공사하고 하는 계약이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자, 그때 계약서에 대해서 박스가 들어오는데 그를 기역, 니은, 디귿, 리얼 필수 기재사항이라 그러고 네 가지니까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5번에 하나 더 걸어놓고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찾아라. 단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막 암기한다 이래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이 집을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를 기재해야 될까요? 거기에 기억,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일단 물 동그라미. 자, 우리 아파트는 잠실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팔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 그죠?
잠실에 있는 위치예요. 30평짜리 아파트 규모잖아, 그죠? 그래서 잠실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니은 5억쯤에 팔아주세요. 이 5억이라는 것은 예전 가격이다, 확정 가격이다. 예전 가격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전 가격 할 때 가 동그라미. 그리고 이 예전 가격이 나왔으니까 팔아주면 수수료는 얼마다를 적어 놓자고.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기니까.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리얼 그 밖에 개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예를 들면 다음 달 말까지는 팔아주시오, 이렇게 뭐 3월 15일까지는 팔아달라, 이런 기타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준수사항 준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데, 중개계약서에는 뭐를 적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동그라미 했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익혀 나갑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계약 하나를 듣고 넘어가셔야 돼. 자, 중개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물가 수준을 기재하는데, 물이 뭘까요?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잠실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로서 가가 뭐죠? 예전 가격 5억쯤에 팔아주세요. 5억에 팔리면 중개 보수는 얼마로 하자, 딱 적어야지 분쟁이 안 생겼죠. 보수 준이 뭐였죠? 준수상 3월 15일까지는 팔아주시오, 이렇게. 그래서 물가 수준이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인데, 자, 감 잡았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취득에 따른 조세를 적어야 된다, X. 공법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X. 틀릴 것들이 시험에 쫘라라락 돌았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틀리게 들어올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일단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물이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이런 것들은 아직 천천히 가도 돼. 시험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시간에 들어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야기했지만 박스 밑에 2번,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더라도 개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에 동그라미. 없으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아무도 작성을 안 하잖아, 이게, 그죠? 그럼 이걸 시험에 어떻게 걸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없다에 동그라미 했는데,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시험이 한 5번 나왔어요. 그래서 없다, 이 개념까지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물가 수준을 기재하라고 좀 들었는데, 그럼 어디에 적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하단, 국토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양식은 만들어 놨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중개협회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2번쯤 나왔어요. OX. X. 중개협회가 아니고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2번 오른쪽에 전속중개계약이 들어옵니다. 전속중개계약 별표입니다. 100% 시험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본서든 문제집이든 요약집이든 어떤 단원이 넘어가는데 전속중개계약이다 하면 100%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2번 전속중개계약 100% 찍어 놓고, 이제 지금 중개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지금, 그죠? 다시 물어봅니다. 중개계약이 무슨 뜻입니까?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이 뭐라고요? 전속중개계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속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100% 출제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개공사 한 사람에게만 의뢰할까요? 여러 사람의 개공사에게 의뢰할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주세요 할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할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하지. 그럼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죠? 수수료는 먼저 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주겠지. 그죠? 이 정도는 상식적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일어날 때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또는 사주세요 할 때 딱 한 사람한테만 사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여러 사람한테 의뢰를 하여 조건이 좋은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겠죠. 그러면 그림을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서 먼저 팔아주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는 그런 구조니까 그 개공사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못 할까요? 열심히 할 것 같죠? 열심히 못 해요. 왜?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다? 그러면 나는 꽝 이래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전혀 보장이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렁설렁 합니다. 그냥 해가지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책임하게 중개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책임하게 중개가 진행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도입했다?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을 탁 들어보니까 전속 중개계약은 믿을 수 있는 개공사 한 사람한테만 딱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 개공사는 열심히 일한다, 대충대충 한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제 계약만 하면 지금 수수료 받을 판인데, 지금, 그죠?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전속 중개다.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 시험은 100% 출제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로 했는 것을 법 조문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체결 해놓고 중개 의뢰인은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이렇게 갑니다. 특정한에 일단 동그라미. 그 개공사에 한하여 해당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특정한 개공사 딱 한 사람에게만. 그죠? 자, 그때 2번 내려가면 유효기간도 비교적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를 원칙으로 한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 라는 뜻은, 갑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특정한 개공사에게 의뢰를 했다면 이걸 언제까지 팔아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를 뭐라고 부른다? 유효기간이라 그래요. 법에 어떻게 돼 있죠?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겠다. 나는 좀 급하니까 한 달만 하자. 이럴 수도 있고 5개월 안에 팔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원칙은 뭐 3개월.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개공사의 의무.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3번에 별표를 딱 찍고, 자, 방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속 중개계약은 책임 있는 개공사에게 의뢰하여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된다는 건 이해는 하시겠는데, 자, 만약에 그죠? 갑이 개공사를 잘못 선정했다면 이 집이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개공사가 무능한 사람이에요. 또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나 필리핀에 골프 치고 와서 뭐 팔아줄게. 그럼 자기 골프 치고 올 때까지는 우리 아파트 못 판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딱 한 사람한테만 의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하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공사는 저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의무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1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 서식인 반드시 전속 중개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거는 몇 년간 보존해야 된다? 3년 보존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게 관리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의무, 개공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며칠 내로 7일 동그라미 합니다.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게 잠실 있는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만 의뢰했으니까 이 개공사는, 자, 이 물건은 잠실에 있는 아파트로서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가격은 얼마고 수도, 전기, 가스의 상태는 어떻고 이런 정보를 올려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며칠 만에 공개하라고요? 7일 내로 공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면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이제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보를 올렸다 하고 의뢰인한테 지체 없이 통지해 주고, 그리고는 4번이 더 중요해요. 별표. 그때 개공사는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줄 딱 꺼놓고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에도 동그라미.
자, 이 단원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죠? 갑이라고 치고 매도인이라고 치고 개공사에게 집을 뭐 팔아주세요 또는 우리 집을 세놔주세요 라고 의뢰해본 적이 혹 있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뢰했죠. 보나 마나. 그죠? 그리고 먼저 체결한 사람한테 계약하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했을 거예요. 보나 마나.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자, 갑이 우리 주택이 단독주택이에요. 2층에 방이 비었으니까 뭐 보증금 5천에 월세 70으로 세를 좀 놔주세요 하고 개공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개공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적어 놓겠죠. 그런데 한 2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갑이 개공사를 찾아갑니다. 우리 집 세 놔달라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A가 언제 의뢰했죠? 이럽니다.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왔잖아요 하니까 장부를 이렇게 펴보면서 이 적어놨는데 뭐 손님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 다시 잘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맡기고 다시 돌아왔겠지. 또 2주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한 달 지났잖아 벌써. 그러면 빨리 세입자를 구했으면 벌써 월세를 받아도 한번 받을 판인데 또 2주가 지났으면 한 달이 지나서 또 내려가 보니까 중개사무소에 사장님인지 직원인지가 앉아 있는데 우리 집 세 놔달라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의뢰하니까 또 장부를 막 찾으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객을 못 만나서 연락을 못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어도 아니 이 물건이 지금 하찮은 물건이니까 보증금 뭐 5천에 월세 한 70 수술해봐야 한 4, 50만 원 나오거든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물건이니까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안 관리하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체결한 상태로부터 정보도 공개해야 되지만 2주일에 한 번씩 문서로서 통지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뭐 신뢰 있는 영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지금 4번을 별표하신 거예요. 시험에 얼마나 자주 냈겠어요? 일주일에 2회 이상 벌써 틀렸죠. 2주일이니까 이렇게 또 시험에 들어왔어요. 8월 1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8월 13일 업무 처리를 통지하였다. 시험에 그래도 나왔어요. OX 8월 13일 통지하면 O잖아. 2주일에 1회 이상.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게 문제를 냅니다. 또는 2주일에 1회 이상 전화로 통지하였다. OX X 전화는 말로 하는 거잖아. 그죠? 문서로 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얼마나 많이 건드렸다는 걸 잘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100% 지금 출제됩니다 하고 지금 던지고 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암기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의식을 하고 지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을 듣고 보니까 이게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영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사람한테 의뢰하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많을까요? 전속중개계약이 많을까요? 99%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합니다. 1% 정도는 전속중개를 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벌써 도입된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법으로. 그리고 시험도 지금 100%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속중개를 잘 안 하지만 지금 이제 강남 정도의 젊은 개공사들은 그죠? 점심때 이렇게 식사하면서 만나면 야, 니는 이달에 전속중개 몇 건 했냐?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만약에 전속중개를 5건 했다. 만약 이렇게 되면 5건에 대해서 수수료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러면 대충 이달에 들어올 수익 금액은 얼마? 그 다음 이달에 광고비 임대료 해서 나갈 돈은 얼마? 그러면 수지 분석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내가 이달에 들어올 만한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니까 이달에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경영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하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가지고 먼저 체결한테 수술하니까 내가 이달에 한 건 할지 못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영이 어떻게 된다? 비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한 건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건도 못했다. 저녁쯤 돼가지고는 문 닫고 퇴근하면서 때리치우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된다 이러고 갑니다. 자기는 적극적인 일을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냥 오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무슨 중개계약을 많이 해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기만 배우지 말고 나중에 현장에 나가시거든. 꼭 고객이 그죠?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시오 또는 사주세요 하고 오면 딱 앉혀놔 놓고
당신은 누구한테 줘도 수수료 한 번은 줘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에게 전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그죠? 어차피 수수료 누구한테 줘도 한 번 줄 거 내가 책임 있게 언제까지 이 일을 해보겠다. 그죠? 아까 배우셨죠? 유효기간은 원칙은 얼마? 3개월. 당사자 약정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나는 2주일에 한 번씩 어떤 손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업무 처리도 보고한다. 그죠? 그리고 정보는 이렇게 공개했는 걸 당신한테 이야기하겠다. 그죠? 이렇게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전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했는데도 현장에 가면 그냥 현장에 하루하루가 급해. 그러니까 이렇게 전속력을 잘 체결 안 하는데 이제는 서서히 우리 몸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도 전속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몇 프로 나온다고요? 100% 나옵니다. 자, 이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개념도 한번 들어보셨다면 넘어가서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할 건데 내려가면 위반 시의 제재.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은 의무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위반하면 제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6번에 1번 이미적 취소 사유. 자, 이미적이라는 말을 앞으로 여러분 자주 듣게 될 건데 이미적이라는 말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이미적이 무슨 뜻이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반대말이 뭘까요? 절대적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는 해당되면 취소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센 놈이다. 할 수 있다가 센 놈이다. 하여야 한다가 당연히 센 놈이지. 근데 여기서는 임의적 취소로 딱 끝났잖아. 그죠?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면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제재입니다. 내려가면 2번 업무정지. 자, 앞으로 업무정지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 영업정지 그런 뜻이에요.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이때 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고 배우셨죠? 3년 보존 들었잖아. 그죠?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이제 제재도 한 번은 들어보라는 뜻이지 암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제재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따라가는구나 라는 의식을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것 전부 다 암기법 해가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체크해 나갈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개념도 들었는데 사실은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중개계약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개념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요 개념은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개계약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면 자, 이제 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개공사의 의무 편이다 해놓고 1번 물건의 확인 설명 의무라는 단어로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감각을 좀 살려보셔야 돼. 중개계약이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하나 팔아주세요 하고 왔으면 개공사가 뭐 해야 될까요? 한번 감각을 살려보시라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 한 5억에 좀 팔아주세요 하고 왔다면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냐고?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돼. 확인 설명을 해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 계약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로 접어들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설명이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또는 땅을 팔아주세요라는 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공사가 최소한 물건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20층 중에 12층에 있고 보일러는 뭐 단독 보일러면서 전기 가스 상태는 어떻고 물건을 잘 확인해서 좋은 점을 매수자한테 설명을 해야 매수자가 산다 만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계약이 탁 들어오면 개공사는 뭘 해야 된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된다. 단언이 그렇게 딱 접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는 뭘까요? 설명이 잘 되면 이제 거래계약이 성립이 되겠지. 우리의 목표는 뭐다? 거래계약을 성립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어야 뭐를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는 건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간다는 의식을 한번 해보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 뭐를 해야 된다?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된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나면 뭐가 된다? 계약이 체결이 된다. 이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기본 수업 시간에도 많이 물어보겠지만 하나 사주세요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 경사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면 앞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날 셉니다.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느냐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에 어떻게 정해놨는가 하면 1번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설명해라.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즉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다면 이렇게 설명하라.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니까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면 오늘이야 처음 들으셨으니까 듣고 계시면 되지만 앞으로는 잘해야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번부터 의뢰를 받았을 때 지금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찾았습니까? 의뢰 동그라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그 취득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모 안에 넣으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도 아니고 네모예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또 줄 것입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줄 닦고 놓고 제시에도 동그라미. 자, 짚어드렸으니까 대답합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일단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누구한테 설명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한다. 자, 물어봅시다. 갑을 중에 취득하는 자가 누구죠? 상식적으로 을이 취득한 자라는 건 상식이죠. 을에게 설명을 어떻게 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지금 동그라미 딱딱 찍어드렸습니다. 자,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성실하게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나 많아죠. 시험에서 불성실하게 설명해라 이렇게 나올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자, 그때 그러면 자료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아기의 아파트라면 뭐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또는 뭐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런 뭐 등기부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이 말은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에 딱 올라오면요 50%는 틀립니다. 자, 첫 번째 틀리는 방법.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이 물건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성실하게 막 탁 들어가면요 맞는 것 같이 보여. 양 당사자가 아니고 취득하는 자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아니 물건을 당사자한테 설명하는데 굳이 나쁜 게 뭐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3년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양 당사자가 아니고 이쪽 갑한테도 물건을 설명해 보겠습니까? 갑한테 가서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이 있고 지하철은 몇 미터 거리에 있으며 막 설명하면 갑이 듣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누가 더 잘한다? 갑이 더 잘하잖아. 그죠? 이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지상에서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탁 들어가면 그게 틀린 데를 못 찾아내. 특히 성실 막 이런 말 막 들어가잖아. 그죠? 딱 잡으셔야 돼요. 50% 틀린다 그랬어요. 50%. 설명은 취득하는 자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시험에 그래 나왔다면 OX. X예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시, 설명을 동그라미 찍어줘 그랬다고. 딱딱딱 찾아내셔야 된다고. 근데 자기 혼자서 설렁설렁 들으면 아니 취득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어디가 틀린지도 몰라요 지금. 그죠?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온 바도 있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에게 자료를 교부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OX. X.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자료를 교부해 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 이런 개념이 안 잡히니까 이 과목을 글자 하나만 틀리게 문제 내고 이렇게 접근한다고. 지금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그 등기부나 이런 자료를 교부해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뭐를 주의해야 된다는 걸 수업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때마다 강조할 거예요. 자, 다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취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합니다. 제시, 설명 딱딱 끊어내야 돼.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듣고 있으면 답도 두리뭉실하게 가게 된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매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건이 좋으니까 그럼 내가 사겠소.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 그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중개가 완성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앞으로 계약의 체결이다. 딱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법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48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상단에 큰 2번 확인설명서의 작성 교부라는 2번에 1번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드디어 나왔잖아요. 중개 완성의 동그라미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면 동그라미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3년간 3년 동그라미입니다.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하고 있는 거 3년간 원본이나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존의 동그라미 그리고는 그 다음 줄을 줄자 껐습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전자센터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컴퓨터로 계약을 했다면 컴퓨터망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별도로 자기가 보관하지는 않아도 된다. 지금 그 소리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불러들였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그라미 했는 것.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끈끈이 시험 문제입니다. 서면,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여야 한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지금은 제재는 공부 안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의무편에서는 이거 위반하면 전부 제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제재 위반하면 이것까지 하기는 바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에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봐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시험에 딱 나온다고. X의 작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명 날인도 해야 돼. 교부도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몇 년 동안 보존도 해야 됩니다. 3년간. 그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찍어준 것들이 딱딱딱 의무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 받습니다. 전부 제재이기 때문에. 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을 하는데 서면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서면이 뭘까? 이렇게 물으면 확인설명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자, 확인설명서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양식이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네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1번이 뭔가 하면 주거용입니다. 여러분 주거용이 무슨 뜻일까요? 주거용 하면 앞으로 아파트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아파트 등은 1번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번은 뭘까요? 비주거용입니다. 이건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게 되니까. 3번은 뭐다? 토지. 토지를 거래하면 3번에 기록을 합니다. 4번은 준부동산을 거래하면 4번에 기록하니까 앞으로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지.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단일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OX.
X. 물건의 종류에 따라 몇 종류로 돼 있다? 4종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면이라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사가 매수자한테 설명을 잘하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번에는 개공사는 어떻게 한다? 확인 설명서에다가 내가 물건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당사자한테 작성을 해서 교부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물건에 대해서 거짓으로 설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공사는 그거를 몇 년 보관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해야 된다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 밑에 교재는 있네. 일단은 48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번 봤으니까 줄 한번 꺼십시오. 주거용 건축물 찾았나요? 주거용이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게 주거용이죠. 바로 밑에 2번 줄 거 봐요. 비주거용 건축물. 자, 비주거용은 뭐죠? 뭐 공장, 식당, 가게를 거래했다. 그럼 2번에 적겠지, 그죠? 3번 또 줄 거 보시고 3번은 뭐죠? 토지. 토지를 거래하면 3번에 기록합니다. 4번이 뭐죠? 확인 설명서. 4번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준부동산이라 그런다고요. 이 4가지 양식이 있다. 그럼 지금 이거 1, 2, 3, 4가 뭐냐? 지금 이런 거 지금 암기할 시간이 아니고 4종류가 있구나. 이런 걸 들으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감각을 살려서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을 현장에서는 제일 많이 작성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을 제일 많이 작성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는 1번 양식을 딱 보기로 갖다 놓은 거예요. 항상 이 1, 2, 3, 4의 비교 양식이 시험에 들어오는데 1번을 기준으로 딱 잡고 2번, 3번, 4번의 차이점 이게 시험에 들어와요. 그래서 1번은 항상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4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부동산은 개공사가 평생 한 건 계약 활동 말동해. 이런 걸 붙들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전형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만 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틀리더라도 뭐를 보고 틀려야 된다? 1번을 보고 틀려야 된다고. 상식이잖아요. 이게 상식. 그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작성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입문서에도 오른쪽에 보면 확인 설명서 1번 양식을 딱 갖다 붙여 놓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1번. 다시 봤으니까 제목에 줄 한번 껐습니다. 1번 줄 긋고 1을 뭐라 그럽니까? 주거용 건축물. 자, 작성하는 방법을 밑에 보니까 이게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단독에 체크하겠죠. 아파트면 어디 체크할까요? 공동주택에 체크하겠지. 만약에 지금 계약이 매매 교환이다. 그럼 매매에다가 체크표하고 뭐 전세다, 임대다. 그러면 임대에 체크하겠다. 그죠? 대충 표 아시겠죠? 자, 바로 밑에 칸에 내려오면 제일 왼쪽에 확인 설명 자료라는 게 보이죠. 그죠? 아까 이거 했잖아. 물건을 설명할 때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보여줬다라는 걸 표시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다 체크표 한번 해봅시다. 거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찾았나요? 작은 글씨. 제일 앞에 등기 권리증에 체크표 한번 해봐요. 체크표라는 말은 아시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체크표를 하라는 뜻은 내가 등기 권리증을 보여줬다. 그런 뜻이에요. 체크표. 바로 밑에 임야도라는 것도 하나 있죠. 여기도 체크표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표를 2개 딱 하면 요거 2개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다라고 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에 체크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는 내려가면 이제 큰 1번 까만 글씨 개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 자, 토지에 대해서는 소재지, 면적, 지목, 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으면 건물이겠죠.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이런 것들을 기재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는 양식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확인 설명서 양식도 100% 출제됩니다. 100% 출제되는데 희한하게도 어저께 합격자 발표가 난 32회 때는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확인 설명서 1번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시키고 훈련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죠? 작년 32회 때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시험 칠 33회는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한번 보고 다 알겠어요. 아,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된다더라.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 이걸 가지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 와 있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서 1번 이거 중요합니다.
눈으로 양식을 쫙 보시고 한 장 넘겨봐요. 넘기면 50페이지 상단에 까만 글씨 큰 2번에 개공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것도 보이시고 쭉 내려가면 큰 3번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적죠. 자, 이 물건을 계약이 됐으니까 수수료는 얼마로 한다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는 제일 밑에 보면 자, 매도인 매수인도 이거 받았다고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밑에 개공사도 내가 이거를 작성했다라고 거기 서명 날인한다 이런 칸이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니까 개공사 칸이 몇 칸이죠? 2칸이잖아. 왜 그럴까요? 자, 하나의 물건을 거래하는데 개공사 한 사람이 계약할 수도 있지만 2명 이상이 협력해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공동중개라 그런다고. 그래서 개공사가 2명 있다면 2명 다 적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내는가 하면 확인설명서 지금 보고 계시는 양식을 작성을 할 때는 매도 개공사만 작성하면 된다. 시험에 나온다고. OX 무조건 X에 공동중개서면 매수 개공사도 같이 작성하도록 칸이 보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칸이 2칸이 있다는 뜻은 여기에 개입된 개공사는 모두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응용해서 하나 더 물건을 하나를 사고 파는 걸 거래하는데 이 개공사가 3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겠지. 뭐 4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칸은 몇 칸이죠? 2칸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2사람 이름을 써서 밑에 갖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른쪽 봐요. 51페이지에 작성 요령이 쫙 돌아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 1번은 이렇게 적어라, 2번은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교재 52페이지 그 표의 제일 마지막 당구장표 보이십니까? 52페이지 표 마지막에 당구장표 봤으니까 줄 한번 끕시다.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공사, 소공사를 포함하여 모두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2명이 넘으면 어떻게 한다?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런 말이 보이잖아. 그죠? 이런 걸 시험 문제에 건다고. 예를 들면 개공사는 2명만 기록하면 된다.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X 할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죠? 칸은 2칸밖에 없지만 만약에 2명이 넘으면 별주로 써서 붙여놔야 된다. 지금 거기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이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지금 읽어드렸던 것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시험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서 작성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감각을 살려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계약서를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면 그 다음에 뭐를 작성해야 될까요? 이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52페이지 제목이 뭘로 넘어갑니까? 거래계약서 작성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주목합니다. 1교시에 진행한 것이 중개계약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하나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들어와야 일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들어왔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돼. 물건의 설명을 잘해야 뭐가 체결된다?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단원이 붙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거래계약서 작성해 봅시다.